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5일 오전 10시 47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설 중에서 가장 강경한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 표현인데 문제는 이게 정확한 지적이라는 데 있는 거죠. 이 검찰 인사는 국가 공직 인사인가, 폭력 조직 농공 행상인가, 조폭의 농공 행상인가? 문재인 정권을 조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폭보다도 더 위험한 이게 반란 조직이 아니냐, 반국가 조직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방문해 가지고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 쓴 글씨체를 가지고 원훈을 새겨 가지고 제막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썼던 두 사람, 문재인 그리고 박지원, 1년 뒤에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서게 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이 죽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응징해야 할 두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두 사람입니다. 자, 우선 이 사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찰 인사는 국가 공직 인사인가, 폭력 조직 농공 행상인가? 형사 피고인이 대한민국 검찰의 고검장에 올랐다.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씨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른 검사였다면 일찌감치 옷을 벗었거나 징계받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검찰 최고위 간부에 올랐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데 앞장섰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한 인물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다. 윤 총장 징계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상적이라면 징계를 주도한 사람들을 문책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관련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요직 중의 요직에 앉혔다. 당시 추 장관이 무리수에 이의를 제기한 간부는 대부분 좌천되었다. 윤 총장 징계에 반기를 든 조남관 대검 차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물러났다. 윤 총장 징계 반대 성명을 낸 구본선 광주 고검장과 강남일 대전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보복 좌천 인사다. 조국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인사 이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에 면죄부를 준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수원 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상식이 사라지고 비상식만 남았다. 이것은 국가 공직 인사가 아니다. 폭력 조직의 농공 행상과 무엇이 다른가? 문 정권이 권력 비리를 덮어준 검사를 승진시키고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좌천시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인사는 그 인사 학살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수사검찰의 싹이 이번 그 인사로 거의 제거되었다. 앞으로 검사가 수사할 때 검찰총장 승인까지 받도록 한다고 한다. 권력의 불법 비리를 수사할 검사도 수사할 방법도 없게 만들고 있다. 선거용 방탄 검찰의 완성이다. 자, 이 마지막 말입니다. 선거용 방탄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대선에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하지 못하도록 막고 유리한 수사는 무리를 해서 하도록 한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야당에 불리한 수사는 하고 여당에 불리한 수사는 못하도록 막는다. 지금 압도적으로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많은 거죠.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방탄이다 이겁니다. 방탄. 그럼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할까요? 이 정권이 무너지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정권이 교체되면은 감옥에 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농담으로 요새 교도소 하나 더 지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이명박 세력에게 적용했던 그 법적 눈금을 그대로 문재인 세력에 적용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겠습니까? 이게 국가안보 사건, 특히 북한과의 내통 문제라든지 이적 행위라든지 국가보안법 사안으로 가면요, 이게 감옥이 아니라 목에 밧줄이 걸릴 사안도 없다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언론이 덮고 있지만은 가공할 사건이 아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정권이 고분고분하게 선거에 임하고 고분고분하게 정권을 넘겨주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짓을 고분고분하게 하는 정치인을 봤습니까? 특히 좌익이 김일성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검찰을 앞으로 정권 유지의 칼로 이용한다 이거죠. 검찰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이어가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퇴임 이후에도 보호를 받는다든지, 하여튼 검찰을 방탄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수세적인 것이고, 검찰을 흉기로 삼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 세력, 양심 세력에 칼 끝을 들이대 가지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추리가 아마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또 뭘 의미하느냐? 문재인 정권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머릿속에 대한민국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들어있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어제는 그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 쓴 글씨체를 가지고 국가정보원의 원훈을 써서 제막식을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그 조직의 영혼과 정신이 들어가는 원훈을 김일성주의자가 쓴 글씨체로 썼다고 하면은, 그거는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이 대결할 때 김일성 세력 편에 서라는 지령 아닙니까? 제 말이 오해입니까? 그런 의심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박지원 이 정권이 그런 의심을 만든 것 아닙니까? 4.3 남로당 무장폭동을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한 의거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면 문재인 머리 안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있느냐, 김일성이 들어있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들어있다는 말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확실히 들어있다는 이야기인데, 반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증거를 여러분 보셨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김일성 세력을 증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합니까? 이런 정권이, 이런 대통령이 부리는 검찰이 대한민국을 적대할 것이냐, 이런
정권이 부리는 검찰이 김일성 세력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딱 이런 식으로 귀착이 됩니다. 검찰은 김일성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그 중간지대가 없고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